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약자 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 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한다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역대 최대 폭의 생계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생계급여 역대 최고 수준인 13.2%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3만 4천원, 월별로는 21만 3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5년 제도 설계 이후에 최초로 수급 선정 기준을 상향했다는 내용인데요. 중위소득 30% 이하이던 것을 32% 이하로 확대를 함으로써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입니다.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생계급여는 플러스 13.2% 인상 등 기초 생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돌봄 난이도를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노인 일자리는 플러스 14.7만 개를 확대를 하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원 내지 4만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분야를 보겠습니다. 기초생보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분야를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총 인상액보다 큰 21만 3천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4인 가구 16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3만 4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액은 21만 3천원이 인상이 되고 13.2%가 인상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선정 기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함으로써 15년 제도 설계 이후에 첫 상향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3만 9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제도 개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2천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자녀, 다인 가구, 도서벽지 여기에서는 100%를 소득 환산했던 것을 일반 재산 기준인 4.17%로 인하를 해주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분야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3만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1만 4천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1억에서 2억 3천만 원 공제해줬던 것을 2억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상향하여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분야를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2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고 최대 급여 역시 인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분야를 보겠습니다. 급여액이 11.1% 인상됨으로써 최저교육비 100% 수준을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41만 5천원에서 46만 1천원으로 4만 6천원이 인상이 되고요. 중학교는 58만 9천원에서 65만 4천원으로 6만 5천원이 인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65만 4천원에서 72만 7천원으로 7만 3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제도 확대 효과입니다.
기존 수급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최대 21만 3천원까지 인상되는 혜택을 보게 되고요.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확대됨으로써 3만 9천 가구가 신규 편입이 됩니다. 가구별 인상 효과를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경우 23년에는 62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71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14.4%가 인상이 되고 증가액은 9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 2천원 증가, 3인 가구는 17만 8천원 증가, 4인 가구는 21만 3천원 증가, 5인 가구는 24만 3천원 증가, 6인 가구는 26만 9천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분야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대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3년에는 월별 162만원, 24년에는 월별 183만 4천원으로 21만 3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23년에는 30%, 24년에는 32%로 확대됨으로써 3만 9천 가구가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이 변경됩니다. 23년에는 4.17% 소득 환산했던 것을 24년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6만 5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다인 가구, 도서, 벽지, 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도 역시 완화가 됩니다. 23년에는 100%를 모두 소득으로 봤는데요. 24년에는 일반 재산 기준인 4.17%를 적용함으로써 5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공제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제는 소득 산정 시에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청년 특례는 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에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23년에는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29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을 함으로써 12,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3년에는 적용을 받았으나 24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3만 5천 명이 신규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는데요. 23년에는 서울 기준 2억 2,800만원을 공제를 해줬는데 24년에는 서울 기준 3억 6,400만원을 공제를 해줌으로써 연간 1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분야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23년에는 47%, 24년에는 48%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2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최대 주거급여액이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23년에는 월별로 51만원, 24년에는 월별 52만 7천원으로 17,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급여액은 연간 지원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41만 5천원에서 24년에는 46만 1천원으로 4만 6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중등학생은 58만 9천원에서 65만 4천원으로 6만 5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65만 4천원에서 72만 7천원으로 7만 3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 20선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발췌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원,
13.16%가 인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를 인상하여 24년 월 최대 21만 3천원, 4인 가구 기준 21만 3천원이 추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23년 월 62만 3,368원, 24년 정부안은 월 71만 3,102원, 이렇게 해서 월별 8만 9,734원이 인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월 162만 289원, 24년 정부안은 월 183만 3,572원, 그래서 월별 21만 3,283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09%가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최초로 2%포인트 상향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분인데요.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소득 산정 시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6인 이상의 다인 가구,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도서벽지 수급자는 소득 환산율을 100%에서 일반 재산 수준인 4.17%로 인하를 해주게 됨으로써 그동안 자동차 소유로 인하여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부분입니다.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40만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24세 이하 청년이었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생계급여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 만에 완화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신규 진입이 3만 5천 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서 서울지역은 59.7%가 완화가 되는데 14,000명이 추가로 진입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분인데요.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제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 수급권자의 1초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재산공제지역 구분 방식을 개편을 하고 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14,000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3급지로 나눴던 것을 4급지로 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특례시, 기타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구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1억 150에서 2억 2,800만 원을 공제를 했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1억 9,500에서 3억 6,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줌으로써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9.7%의 공제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급여는 약 5만 명이 신규 수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사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24년의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229만 1965원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판정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이럴 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정부 복지 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확대되고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정부의 많은 복지 혜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생계급여 대폭 인상 등 정부의 2024년도 복지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